예, 안녕하십니까. 지옥불입니다. 제가 또 완벽하게 준비했다. 완벽하게 제압하는 실력. 예, 한국인 그 300명 체포 사태 있잖아요. 엑기스만 뽑아서 진짜 왔습니다. 진짜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저도 일본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번에 한국인 300명이 아니래요. 근데 뭐 총 인원수는 475명인데 한국인 계가 300명 정도라고 하는데, 아무튼 체포돼서 구금 사태에 대해서 일단은 사건 현황을 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미래나 어떤 한국인의 성향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PPT 처음 만들어봐서 씨발 좀 힘드네. 일단은 사태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씨발 광고 제거 안 되나? 한국인 300명 체포되는 사태 발생됐습니다. 이게 정확히 왜 그러냐면 비자 문제예요. 비자가 건설 현장에서 일할 만한 비자가 아니었대요. 에스타 비자라고 그 미국 들어갈 때 쓰는 비자랑 B1 비자는 뭐 비즈니스 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할 만한 비자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한국인들이 체포가 됐어요. 소속은 원청이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이제 전통의 그 유구한 전통인 이제 그거 꼬리 자르기 들어가죠. 협력사 직원들이에요. 그래서 이민 단속국이 하는 것에서 걸린 거예요. 이 공장을 건설을 하는데 비자로 일하는 사람들은 육체 노동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 공장 건설은 육체 노동이라고 보고 기업 직원이니까 소득이 있다고 생각해서 급습해서 단속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에스타 비자는 애초에 일을 하면 안 되는 비자예요. 예. 도대체 뭐 저 비자로 뭐 어쩔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양측에 뭐 오해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씨발 뭐야. 예전에도 이런 사례가 존재를 했는데, 그 2020년 9월 23일 HIS는 조지아주 SK 공장 건설 현장 근로자들 체포한 이력이 있어요. 여기서도 13명이 체포가 됐는데 이 사람들도 정식 비자가 아니에요. 지금 사태랑 똑같아요. 에스타 비자 막 이런 걸로. 근데 코로나 감염해서 전수조사를 하다가 이 사람들의 소속이 드러났는데 비자를 조회해보니까 건설 비자가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15시간 동안 구금되었고 자진 출국의 약속을 하고 석방돼요. 강제 추방은 아니라서 원만하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미국은 지금 되게 강경한 입장이에요. 재판 없이 즉시 추방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대응을 한다는 건데,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미국에서 막 뭐 멕시코에 장벽 세우고 막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미국이 한국한테 그래도 유하게 대처를 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맞았어. 왜냐면 지금 트럼프식으로 하면은 트럼프가 지금 하는 것이 날뛰고 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도 불법 체류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어요. 예. 트럼프가 이렇게 해도 된다. 불법 체류자는 단속이 좀 필요하다고 법원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냥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삼권 분립 중에 입법, 행정, 뭐 사법부 중에 행정부만 이렇게 생각하고 뭐 사법부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 이게 아니라 법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막 파키스탄, 베트남, 막 멕시코 다 지금 저기 뿅망치 쳐맞고 있습니다. 예. 남수단이나 이런 곳으로 추방을 했다고 해요, 지금 보면은. 근데 베트남, 파키스탄, 멕시코를 본국에서 송환을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유기견 찾아가라고 하니까 안 찾아간다고 하니까 남수단으로 보내버린 거야. 개무섭다, 씨.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한국인들은 그래도 좀 이것저것 도움이 될 만한 걸 가지고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한국 산업 중에서 뭐 반도체라도 있고 뭐 자동차라도 있고, 그러니까 좀 쓸모가 있잖아. 그리고 좀 나름대로 그래도 선진국 호소인이니까. 그래서 그냥 좀 인격적으로 대해주기에 망정이지, 뭐 우리나라가 만약에 뭐 저기 뭐
방글라데시 이런 느낌이었다 그러면 진짜 좆됐을 수도 있다. 진짜로 방글라데시 비하가 아니라 그냥 트럼프 자체가 개빡세기 때문에 개 좆됐을 수도 있다. 감사해라. 그 300명도 그 정도로 끝난 거에 지금 감사하고 바로 3단봉 쳐맞고 막 남수단으로 추방 안 된 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해야 된다. 깝치면 진짜 뒤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뭐 그게 엇갈리고 있어요. 정부는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다 상당수가 자진 출국을 희망하고 있으니까 좋게 좋게 끝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각이 좀 엇갈리는데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대다수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진 출국을 할 거기 때문에 자진 출국으로 끝내자 라고 하는데 미국 행정부는 사전 출국 요청을 거부했고 그 다음에 추방할 방침이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근데 이게 자진 출국은 미국에 들어올 때 재입국할 때 불이익이었거든요. 근데 추방은 아닙니다. 추방은 제가 알기로 5년이었나 얼마였나 이게 있고 입국 심사할 때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꼽힌다고 해요. 근데 여기 웃긴 게 있잖아요. 출국 명령, 사전 출국 명령을 무시했다? 이게 뭔 소리지 해서 찾아봤거든요. 사전 출국 요청이 뭔 소리야? 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사실은 미국 이민 단속국이 대대적 단속에 돌입하기 전에 이미 LG랑 현대에게 단속 사실을 통보했대요. 대대적 단속이 이루어질 거니까 출국을 해라. 니들 가라. 왜? 불법 체류자 지금 하지 말고 우리 다 알고 왔어. 다 알고 턴 거야. 그러니까 얘는 특검 같은 것도 막 다 알고 턴대잖아. 다 이미 셋업을 다 해놓고. 예. 비유하자면 뭐 그냥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픈북 테스트니까 책 많이 읽고 와라. 그리고 적당히 하고 책 읽을 것 책을 읽으라고 오픈북 테스트를 줬는데 컨닝을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미국 행정부가 왜 이렇게 미친 개새끼 마냥 우리를 날뛰지? 왜냐면 우리가 투자하기로도 약속했고 막 했는데 왜 이렇게 때리지? 진짜로 그냥 막 뭐 준다 그러면 더 때리는 미친 새끼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조지아 SK 사태도 있었고 예. 미국이 어느 정도 미국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미국도 화날만 해요. 예. 왜냐면 사전 출국을 하라 그래도 안 해. 그 다음에 법 비자도 안 지켜. 그러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도 아니 이 새끼들 왜 이러지?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너무 한국인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한국인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겠지. 왜? 한국인들은 항상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행위는 무조건 착한 행위고 남들이 하는 행위는 죽일 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굉장히 이성적인 냉철한 척을 하다가도 자기가 뺨을 쳐맞게 되는 상황이 오면 갑자기 감정에 호소하는 아주 씨발 참피 같은 십새끼들이 아닐 수 없어요. 예. 진짜 그렇게 보니까 이제 트럼프를 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트럼프 저 새끼 진짜 미친 새끼인가 이렇게 저 생각을 했는데 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전에도 근데 이 전과가 있잖아요. 한국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좋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300명이 그 13명 그 인원수도 게다가 많고 13명이랑 300명은 또 숫자가 다르니까 아마 좋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자진 출국으로 그냥 좋게 보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진짜 추방되면 야 이거 곤란해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아무튼 진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완전 촌놈근성이라는 건데 진짜 저기 방구석 안에서 졸부가 되니까 그냥 진짜 막 모가지가 막 뻣뻣해져서 깁스를 해서 어떻게든 뭐 그냥 지 좆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제가 블라인드에서 퍼온 건데 유명한 짤입니다. 무출계 갤러리에서는 이번 비자 사건 웃긴 점 이민 단속국에서 현대차한테 미리 알려줌 현대차가 LG한테도 알려줌 현대차 인원들은 출근 안함
LG는 괜찮다고 출근하람. 다 잡힘 엔딩. 결국 WWE였는데 UFC 됨. 너무 그거 잘했죠, 요약을. 나름 이제 정의선 회장은 조금 읽잖아요, 그래도. 빨리 발 빠르게 미국 시장에 대해서 파악을 했고, 막 벌써 가서 막 봐서 싸바싸바 하고 있고 하니까, 나름 눈치 좀 있는 현대는 그나마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단속 피했는데, 우리 이제 시바 그 한국의 이제 졸부 촌놈, 이제 LG는 미국 물정도 모르고 이제 깝죽거리다가 이제, 한번 제대로 쥐어 터지게 생겼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인간들이 사실 한국의 기득권의 일원들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한국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의 수준을. 예. 그냥 그거 좀 해주지. 내가 나라를 위한 건데. 이런 식으로 또 투덜거릴 거란 말이에요. 아니, 지들 투자해주는데 내가, 아니, 그것도 못하나? 이렇게. 법이란 것이 없어, 이 사람들에게는. 돈이 곧 법이야. 내가 돈 벌어다 주는데, 돈 해주는데, 그 어떤 천박한 그 촌놈 근성. 돈 말고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돈, 근시안적인 돈 말고는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간들이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세습 경영도 하고, 어떤 능력을 검증받지도 않은 채, 그저 그냥 창업주의 손자나 아들이라고 해서 세습 경영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고착화된, 항상 그 촌놈 같은 그 근성, 천박한 그 근성이 있잖아요, 한국인들. 예. 그러니까 창업주도 그래. 그러니까 창업주도 그냥 그 시대에 단순히 운이 좋았기 때문에 미국이 지원을 해줬고, 일본에서도 일본의 버블을 꺼트려야 됐기 때문에 한국을 선택한 것일 뿐이지, 자신이 막 엄청난 대단한 무슨 업적을 이뤄낸 것 마냥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한국의 기업은 더 이상 혁신이 없기 때문에 해체되는 게 맞다. 대기업은. 대기업은 해체가 되는 게 맞아. 왜? 청년들한테 혁신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중소기업에 거 다 빼앗고, 하청으로 해서 협력사로 그냥 전락시키고. 그렇잖아요.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적어도 테슬라 같은 어떤 젊은 창업자가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부터 인생 갈아오면서 만든 기업이 새로 나타나지 않는 한, 이제 이런 기업은 이제 필요가 없다. 그냥 구시대의 어떤 적폐 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대요. 미국 행정부가 밝혔는데, 고용 도급 관계, 이게 뭐냐면 하청에 하청, 막 원청, 협력사 막 이딴 겁니다. 한국 그 말장난하는 씹새끼들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할 거라 밝혔습니다. 뿅망치를 존나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현대차 미국 법인은 5일 발표한 성명에서 도급, 하도급 업체의 고용 관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으며, 모든 현대차와 동일한 수준의, 그러니까 모든 노동자가 현대차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준수 기준을 지킬 수 있는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니들 뭐냐면,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 일할 때 원청이랑 하청이랑 이런 거 놔둬서 원청이 일감 받아서 하청으로 넘기고, 하청에서 또 옆에 그 씹새끼들이, 상어 같은 새끼들이 다 그거 뽀지 좀 남겨서 빼먹고 이렇게 해서 원래 일감 주는 게 막 몇백만 원짜리를 막 300으로 후려치든가 막 이렇게 하는 거 멈춰라. 이거를 한 거예요, 미국 법인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마 다 알고 왔겠죠. 고용이나 어떤 이런 고용 구조나 이런 것도, 한국의 고용 구조가 좀 기형적이고 이상하다. 그런 것도 다 알고 왔겠지. 그러니까 미국에 가도, 그러니까 촌놈 근성을 못 버리는 거야. 이 대기업이란 새끼들도. 미국에 갔으면 미국의 법에 따라서 좀 족같아도, 그러면 미국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있어야지. 이 씹새끼들이,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개새끼들 이거, 고쟁이 새끼들이 이거 또 시비거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분명히 안 봐도 뻔해. 그래서 법률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야겠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아마 좆될 거니까. 예.
최선을 반드시 다하는 게 좋을 거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제 박살이 날 테니까. 고용 확인 요건과 이민법 준수는 물론 협력사에도 같은 것을 요구한다. 이 협력사가 문제예요. 뭐든지. 지금 트럼프가 노리는, 그러니까 아직도 트럼프 말을 이해를 못한 거야. 씨발 영어를 못하나? 유학도 갔다 왔다면서? 트럼프의 말은 뭐냐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리고 제가 볼 땐 내가 현대차 사람들보다는 트럼프의 말을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야 니들은 그냥 이제 원청에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미국인을 고용해라. 이게 트럼프가 원하는 거야. 이게 미국에 왔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혜택을 보고 일본차와 경쟁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 또 공장도 지어졌으니까 관세도 낮게 해주고 할게.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싫은 거야. 이 촌놈 새끼들은. 왜? 아, 씹새끼,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우리가 하는 방식이 있는데 왜 지들이 그거 하고 그러는 거야. 그게 있는 거야. 협력사, 야, 아주 그 협력사나 막 이런 거, 야, 말이 협력사지 사실상 그냥 꼬붕이죠. 응?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나라는 아직도 계급사회를 만들어냈다니까. 진짜 아직도 계급사회라니까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노동구조 안에선. 예. 여기서 보면은 제가 어제는 얘기를 잘못했는데, 300명이 한국인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임직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협력사 직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청 직원이라고. 하청 구금된. 그러니까 결국 또 이제 현대차는 사실 빠져나갈 거예요. 왜냐면 현대차는 그냥 그 사람들을 고용한 건데 현대차한테 직접적인 타격이 막 다 가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왜냐면 현대차는 법적으로 자기 직원이 아니거든. 이게 일부러 이렇게 다 임금도 후려치고 한 뒤에 법적인 어떤 리스크도 막아낼 수 있는 불법 체류를 한 거는, 지시한 거는 현대차지만, 그러니까 모든 만악의 근원은 현대차인데 현대차는 책임을 가장 적게 질 거예요. 뭐 추방되는 거는 300명이겠죠. 한국인이겠죠. 예. 그러니까 한국은 뭘 볼 수 있냐면, 굴지의 기업인의 연병을 떠는 그런 한국의 대기업들도, 한국은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노동자를 그냥 사람으로 안 보는, 그냥 구역질 나는 그런 어떤 소시오패스적인 사회라는 것을 방증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기업은 그러니까 나가서도, 저는 이게 충격 먹었어요. 이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한국은 씨발, 이게 아니 이 안에서 해야 되는 짓을 밖에서 또 하면 어떡해. 씨발 병신 새끼들아. 밖에서 그게 되겠니? 아니, 밖에서 그거를 하면 어떡해. 밖에서 그런 짓을 하고,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야 뭐 하청을 하고 막 해도 정부나 이런 어떤 사법부나 이런 놈들이 다 돈의 노예라서 다 짬짬이 해서 다 삼단봉 치고 막 하지만, 해외에서는 그래도 자본주의나 뭐 이런 거에 화신인 미국에서도 이건 좀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내두를 정도의 어떤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뭐가? 한국에서 1, 2위를 다투는 대기업이 한국에서 막 항상 막 앞서 나간다. 그리고 최고의 기업이다. 막 뭐 세계를 선도하는, 연병하는 막 그런 기업이 사실상 뭘 하냐면 그냥 협력사 두고, 그 다음에 하청에서 애들 그 돈 다 뜯어먹고, 그 다음에 뭣도 모르는 애들 비자도 제대로 설정 안 해주고 데려와가지고 걸리니까 우리 직원 아니에요. 우리 내 자식 아니에요. 내 자식. 완전 그냥 그러니까 국방부랑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인간을 어떻게 착취할까 하는 어떤 착취 수용소 같다니까, 이 한국은. 한국 기득권의 마인드는. 예, 그러니까 뭐 애를 낳든지 뭐 하든지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에 전혀 없지. 그냥 어차피 인간이 아닌데, 인간을 인간 취급을 안 하는데 인간이 애를 낳든 안 낳든 뭔 상관이야.
그런 거 신경도 안 쓰지. 그냥 지들도 그 연금도 걱정 안 할 거예요. 그냥 지들도 한탕 하고 빨리 튈 생각이나 하겠지. 현재까지 구금된 인원 중에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임직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협력사예요. 그러니까 남의 집 자식이. 그러니까 다치면 너그 아들. 부를 때는 우리 아들. 다치면 너그 아들. 이걸 미국 가서 조지아까지 가서도 하고 있다. 이 족병신 새끼들 진짜로. 이런 새끼들은 근데 진짜로 그 박살 나야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생각이 막 바뀌었어요. 어차피 대기업 뭐 갈 일도 없고. 그래도 한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니 씨발 한국 기업이 투자까지 이렇게 하는 마당에 트럼프 이 10세 왜 이렇게까지 막 하냐 라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또 이제 그 한국인의 안전 불감증, 안전에 대한 어떤 무계획, 어떤 무성의, 무책임, 이 산무, 무출산까지 사무. 근데 아무튼 이거는 기사를 제가 좀 스크랩을 해왔는데 뭐냐면, 여기가 지금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곳은 해외 착공 이후 여러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OSHA의 근로감독 조사에서 한국 기업들은 요주의 대상입니다. 요주의 대상이라. 무슨 말이냐면 현대차 그룹의 사건 기록만 보면 이렇습니다. 2023년 4월 29일 HMGNA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 34세 빅터 하비에르 감보와 카이가가 추락 사망했습니다. OSHA의 조사에 따라 2023년 11월 2일자 미국 노동부 보도자료는 하청업체의 작업자들이 공장 페인트 건물 꼭대기에 RC빔을 설치하던 중 추락 사고가 발생했으며, 추락 방지 장치가 부적절하게 제공돼 날카로운 모서리로 인해 안전선이 절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와, 그러면 안전선이 절단된지도 모르고 있다가 추락해서 사망한 거야? 이후 미 OSHA는 이 시공사를 상대로 13건의 13건의 안전 위반을 적발했고 벌금 16만 달러 이상을 부과했으며 이곳은 중대 위반 사업장에 등록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삼성, 세계를 선도하는 삼성, 현대, 두산 밥캣, 인수 완료, 이러면서 하고 국뽕 존나게 빨지만, 사실 미국에서 한국 기업은 요주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쿠팡에서 일하지 마라. 쿠팡에서 일하면 더위에 죽는다. 이런 수준의 그런 기업인 거야. 이 산업재해가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기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볼 땐 근데 이 본질이 뭐냐면, 이 한국인들의 어떤 준법 정신이나 이런 게 없다. 이 사기성이 짙은 민족이다 보니까 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책임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 그것이 비단 개인뿐만이 아니라 어떤 집단을 넘어서 기업이 될 때까지도 어떤 그 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고, 법을 지켜달라. 법을 지키는 게 당연한데도 법에 대해서도 씨발 내가 돈 주잖아. 내가 너 돈 주는데 뭘. 이게 있다. 아니 여러분 막말로 생각을 해보세요. 대만 기업이 한국에 들어와. 대만에 씨발 밀크티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보자. 그런 게 들어와서 이제 안전 수칙이나 이런 매뉴얼이 별로 없어. 그래서 한국 노동자가 여럿이 죽어나가. 한국 노동자가 여럿이 죽어나가. 저기 우유 만들다가 빠져 죽고 하고 그런다고 쳐봐. 저기 SPC 이런 사태처럼. 그러면 씨발 그 기업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이 좋겠어요? 그런 기업을 한국인들 씨발 거품 물고 노동안전부나 이런 데에다가 신고 때리고 해서 다 때려 부수고 거의 이 정도 수준까지 가지 않겠냐고. 인식이 좋겠어요? 안 좋지 않겠어? 이거 보세요. 시공사가 13건의 안전 위반을 적발했대요.
근데 한국에서 이런 거 벌금 안 맞잖아요. 산재 사고 나고 해도 책임 별로 안 지잖아요. 벌금을 누구한테 내? 안 내잖아. 그러고 그냥 잘해. SPC도 잘해요. 예.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 아, 나는 아니니까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한국인들도 별로 그냥 그때 내만 분노하는 거지 뭐 없어요. 그냥 병신들이라. 근데 한국인들은 근데 만약에 대만에서 그렇게 그런 기업이 한국에 와서 그런 식으로 행태를 하면은 바로 뿅망치를 조지겠지만 한국인들 미국에서 그러면 또 입장이 바뀌죠. 아, 트럼프가 죽일 놈이고 트럼프가 호로 자식이고 트럼프가 배신자고 트럼프가 투자를 해줬는데도 이렇게 하고 그게 완전 촌놈건성이야.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너도 이거 해줘야 돼.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이 건설 노동자가 사망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식의 사이코패스적인 감성이 있다니까. 존나 약한 새끼들이 무슨 존나 센 새끼들이 막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이 있으면 뭐 아메리칸 사이코 느낌이라도 나지. 씨발 존나 약한 새끼들이 자기가 유리할 때는 존나 간악하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불리할 때는 또 감성적이어지면서 하여간 촌놈 근성이 진짜 장난 아니다. 트럼프의 반응은 간단해요. 그냥 이걸 딱 보고 현대를 보고 딱 느끼는 게 있겠지 씹새끼들아. 약간 이런 것도 선전포고도 한 것 같아요. 다른 기업들한테도 일본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데도 있긴 있겠죠. 어떤 이런 노동 사고나 막 이런 거는 건설 노동자의 사고나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는 뭐 불가피한 일이긴 하니까. 근데 좋은 말로 할 때 법을 지키고 비자나 이런 거 기본도 안 된 그런 짓은 하지 말고 투자를 환영하지만 법을 지켜야 된다. 법을 지키고 미국인들을 고용해라. 라는 등의 내용이에요. 그냥 뭐 합법적으로 영입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을 생산을 해주십시오. 합법적으로 실현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미국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교육을 해달라. 미국을 생산적으로 만들어달라. 긴밀한 단결을 이루도록 하겠다.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어서 감사합니다. 도널드 제일 트럼프 미합 중국 대통령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짤막한 글에서 이 4줄짜리 글에서 한국 기업이 지킨 거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민법 존중 안 했죠. 투자는 했다 치자. 투자는 지켰다. 근데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뛰어난 인재들을 합법적으로 영입했어요? 합법적으로 영입 안 했죠. 이스타 비자 들고 와서 합법적으로 영입 안 하고 그 다음에 저기서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하청으로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영입 안 하고 하도급 관계로 해서 원청, 하청 다 후려치고 차별하고 그 다음에 미국인들 고용 안 했죠. 세계적인 수준의 상품 아니죠. 이거를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실현했냐? 아니죠. 미국 근로자들 고용하고 교육했냐? 아니죠. 그래서 미국을 생산적으로 만들었냐? 아니죠. 비생산적으로 만들었죠. 이게 뭔 개 헛짓거리야.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리고 현대차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을 텐데 이게 뭔 개짓거리냐고. 처음부터 제대로 된 비자 그거를 해줬으면 이럴 일도 없잖아. 없어요. 아무것도. 산재 사고 존나 내고 불법 체류자 쓰고 이런 기업 불량 기업이야. 진짜로 아무것도 지킨 게 없잖아. 이런 것이 한국의 촌놈 근성이다. 진짜로. 한국에 어떤 돈 내면 내 맘대로 해도 된다. 손님은 왕이다. 네가 어쩔 건데 라는 식의 어떤 천박한 촌놈 근성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한국의 대기업은 완벽하게 어떤 탈한국 기업으로 도약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을 이제 해체시킬 수 없다면 최소한 재벌을 증세를 시켜야 된다. 분할될 정도로 그런 걸 고민할 정도. 왜냐하면 재벌은 이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국인들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커온 재벌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그것처럼 못해.
중국이나 가야 됐지, 베트남이나 가야 됐지. 그런 수준 국가들이나 이런 걸 눈 감아줬지, 안 눈 감아준다 이 말이야. 미국 가봤으면은, 미국 가면은 저기 저기 오너 100년 나와요, 징역. 이따위로 하다가는. 예. 미국에 투자하는 정도만 가능하겠지만, 막 구글이나 막 이런 데처럼 막 아일랜드나 싱가포르처럼 막 본사 옮기고 막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불가능해요. 한국의 재벌들은 다 저런 식으로 산업에서 현장에서 사람들 갈아가면서 피로 이루어진 대기업이라고. 그거 이제 다 뱉어내야죠. 네,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 분들도 각오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또 하청 구조에 대해서도 이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발표에서 하청, 재하청 구조에 대해서 조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없나 봐,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씨발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거죠. 한국의 엄청난 기괴한 구조죠. 그리고 한국의 어떤 서열의식이나 어떤 계급 구조나 이런 거를 어떤 뼈저리게 드러내는 어떤 우리 사회의 단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저기 양반집 자식이라고 돈을 훨씬 많이 받아. 그리고 누구는 쌍놈 자식이라고 돈을 완전히 후려쳐서 받아. 일을 하청이 더해요, 원청보다. 원청은 막 뒷짐지고 막 걸어다녀. 그래서 기술력이 없어, 막 원청은 사건이 터지면. 예. 이런 게 뭐야. 이게 그냥 한국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안 해. 그냥 너가 공부를 잘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지, 나도 인정해. 난 내가 노예가 되는 걸 인정해. 이런 식으로 해. 이게 민족성의 어떤 민족의 당연한 컨센서스예요. 민족을 관통한 정신병자 국가죠, 사실상. 정말 인간으로서 좀 부끄러워요, 이런 나라와 엮인 거 자체가. 예. 뭐 이따위로 하면서 무슨 평등을 논해. 무슨 막 평등이니 뭐 민주니 막 이런, 너무 그냥 역겨워요, 이런 면에 있어. 어른들이 이런 짓을 어른들이 이런 짓을 하면서 무슨 평등을 논하고 애들한테 뭘 가르쳐 도대체. 이따위 노동구조를 계속 유지를 시켜놓고 애들한테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 아니야. 애들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로 기르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 야, 이제 너네들도 이기고 싶고 너네들도 남들 찍어 누르고 돈 많이 벌고 포르쉐 끌고 하고 싶으면은 공부 열심히 해. 공부의 동기가 그거야. 공부의 동기가 뭐 알프레드 마샬처럼 경제학자처럼 뭔가 내가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뭐 돕겠다, 어떤 대의적 목표나 이런 게 젖도 없어. 근데 한국은 어떤 존나 근시안적인, 진짜로 그냥 진짜 눈이 째져서 안 보이나 싶을 정도로, 예. 한국은 그런 게 없어. 한국은 그냥 그냥 내가 이 새끼 밟으려고, 이 새끼 이기려고, 그 정도 공부야. 그게 전부야. 물론 이겨야죠. 그리고 밟아야 될 때도 있고. 근데 그게 전부니까, 그걸 못하니까 애들이 미쳐버리는 거야, 나이가 들어서. 우리 모두 희생자예요. 저도 어느 정도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게 있고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콩 심는 데서 콩 난다고. 애새끼들도 그 나이 때 씨발 갑자기 막 아파트 브랜드를 따지고 막 아파트 어디 살아 막 이러고 쥐잡 떨고 꼽주고 막 병신 같은 년들. 그러니까 씨발 애초에 태어나지도 않는 것이 축복이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그나마 나은 조선인들이라니까. 내가 딱 보니까 우리 세대가 아니야. 그냥 씨발 이 DNA는 그냥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보세요. 그냥 보면은 이제 한국 안에서는 막 에헴거리면서 에헴 이놈 자식 돌쇠 이놈 막 그러면서 막 바로 후려치면 막 돌쇠는 또 죄송합니다 막 이지랄하고. 그 서열지를 미쳐서 바다 건너서까지 아주 주접 떨다가 진짜 임자 만난 거죠 이제. 그리고 지어 터지고 그러고 막 또 하는 비열함까지. 정말 참담하다. 지금 이 사건은 또 이 사건이 뭐 또 크다면 크지만 작다면 또 작잖아요. 이 사건에서 얼마나 많은 어떤 한국의 민낯,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지.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찰을 한번 해봐야 한다. 정말로.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런 거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왜 우리는 이런가? 우리는 여기서 어떤 문제를 수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다. 예,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로. 한국의 민낯이 굉장히 많이 드러난 것 같아요. 예. 한국의 민낯이 많이 드러나서 통쾌한 면이 있다가도 씁쓸한 마음도 듭니다. 왜냐면 우리 청년 세대가 권력을 빼들어서 정말 우리가 하청 구조를 스스로 개혁해내거나 뭐 이런 어떤 의지도 없죠. 청년 세대들이. 왜냐면 너무 많이 실망을 해서 아유 씨발 그런 것도 모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에 지금 무기력증에 다 빠져버려서 우리가 하청 구조나 이런 것을 정말로 혁명처럼 이뤄내지 못하고 개혁해내지 못하고 또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대기업 존나 패고 미국이 대신 패주고 이런다는 것이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안타까워요. 근데 씁쓸해요 많이. 이래선 안 되는데 이러면서 한국에는 아직도 조선인들이 살고 있다. 한국에는 아직도 독립은 1945년에 이루어졌고 독립으로부터 8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조선인들이 살고 있다. 도대체 그 많은 공부를 시간을 할애를 해서 왜 이따위 결과밖에 못 내나. 진짜 대가리가 존나게 나쁜 민족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근데 진짜로 씁쓸해요 많이. 일단 결론을 내자면 이 한국 기업의 어떤 이러한 불법 체류 비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불법 체류자들 불법 고용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하청 구조 만들어서 임금 양극화 시키고 직원들 비자 문제도 해결 제대로 안 해주는 삼류 기업이 대대적 이민 단속에 얼굴 붉히지 않기 위해서 좋은 말로 할 때 출국하라는, 그러니까 사전 출국하라는 이민 단속국의 요청도 그냥 자기 독단적으로 그 촌놈 근성 때문에 무시하고 내가 낸데 어쩔 건데 이거 하다가 불법으로 300명 정도 한국인을 불법으로 일시키다가 이전에도 이런 일 때문에 벼르고 있던 미 행정부한테 제대로 쳐맞은 사건이다. 그러니까 정부도 삼류, 기업도 삼류, 인간도 삼류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 사건의 어떤 그 단면적인 그 모습만 보지 않은 어떤 심층적으로 좀 파고 들어가면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아쉬워요. 근데 아무튼 뭐 그냥 할 말이 너무 많지만 그냥 막 너무 꽃이다 이렇지도 않아. 왜냐면 그냥 복잡한 심경이에요. 아무튼 그러니까 승자도 누구도 없고 그냥 미국에게 모두가 진 패자다. 그냥 그런 생각도 들고 좀 허무하고 아무튼 우리가 좀 왜 이렇게 밖에 나가서도 저런 개주접을 떠는지 모르겠다. 나는 쪽팔리다 진짜. 대기업이 얼마나 많은 민폐를 끼칩니까? 이제 에스타 비자로 들어오는 한국인들을 더 빡세게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자랑스러운 대기업의 민낯이라니까. 수준이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조선계가 만든 기업은 조선계 수준이다. 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파워포인트로 하니까 좀 직관적으로 설명도 되고 시간도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질은 좀 높아질 것 같네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긴 영상을 봐주시면 또 감사하고 여러분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조사해봤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좀 질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